내일은 남자쌤께서 이제 그 자기장에 관한 자기 에너지 저는 거부를 설명하실 것 같고, 자 이제 우리는 유전파 부분의 파트 2 제일 어려울 부분 중에 해당할 수 있고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일단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유전 용어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할 거고요. 유전 용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할게요. 자,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멘델레프랑 달라요. 멘델레프는 주기율표를 이제 고안하셔서 족과 주기라고 하는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들을 균일하게 잡아주신 분이고요. 멘델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저기 어디냐 유럽 쪽에 그지 식물학자이자 카톨릭 성직자였어 신부님.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식물도 잘 재배를 하셨었고 수학적인 관심도 많아서 수학 통계학자이셨거든. 그래서 멘델 이전의 유전학하고 멘델 이후의 유전으로 세상은 크게 나뉩니다. 어떤 식이냐면, 자, 멘델 이전의 사람들은 실험해보지 않고 그 이전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믿었어. 왜? 자식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자손이 태어나면 당연히 엄마 아빠의 정보를 반반씩 물려받아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치? 엄마가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있었어. 아빠가 쌍꺼풀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엄마 아빠의 반반이 바깥으로 반드시 반으로 표현될 거다라고 하는 혼합설을 믿었던 세상이었어. 자식들은 그러니까 어버이의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키워드에서 어버이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그 키워드 중에 무조건 반반이 다 표현되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멘델은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해봐서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이런 룰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이제 제안하신 분이죠. 그래서 멘델 이전은 혼합성을 믿은 거야. 자, 어떤 식이냐? 둥근 완두콩이 있어. 이 완두콩 모양에 대해서 서로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것. 그거 우리는 대립 형질이라고 해. 멘델의 유전에 대한 멘델의 유전 법칙.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건데, 멘델 유전 법칙,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그다음 독립 법칙 세 가지를 배울 거야. 근데 그걸 배우기 전에 유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 용어들을 좀 설정을 좀 잡아줘야 돼. 우열의 원리, 분리 법칙, 독립 법칙. 독립유전, 독립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독립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들을 각각 좀 이해하기 전 유전에 관련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 용어학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유전의 용어학. 일단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이렇게 쌍꺼풀이 있어요. 그다음에 혈액형이 A형이에요, 뭐 B형이에요, O형이에요 라고 하는 도드라져서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 그지? 보조기가 있어요. 이마선이 M선이에요, 아니면 일자예요, 이렇게 볼이 도톰해요, 분리형이에요, 부착형이에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개체는 한 명 한 명 말해. 너 한 명 한 명. 개체가 가지는 특징들을 우린 그걸 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 그리고 형질에 대해서 서로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거. 그지? 완두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두콩의 모양이 있으면 모양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관찰해봤더니 콩깍지를 다 열어봤어. 그러면 이제 양분이 굉장히 충족하고 비옥한 형태의 토양에서 완두콩 모양이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완두콩도 있고, 그 종자 자체가. 근데 똑같이 토양의 질이 좋고 양분들이 풍족한데도, 물도 똑같이 주는데도 그 종자 자체의 품종 자체가 주름이 좀 자글자글해서 주름져 있는 형태들의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 딱 두 타입밖에 없어. 오케이? 그걸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얘네들을 키워내는데도 완두콩의 모양이, 완두콩의 색깔이 황색인 애들도 있고 녹색인 애들도 있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모양에 대해서 뭐 둥근 거랑 주름진 거 있었어요. 완두콩의 색깔에 대해서 황색과 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형태들의 얘네들을 우리 뭐라 합니까? 이걸 비교되는 형질이라고 해서 얘를 대립 형질이라고 해요. 각각은. 그죠? 거기 나오는 거 첫째 줄에 해당하는 표에 해당하는 거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형질도 있지만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서로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걸 다 뭐라 하더라? 대립 형질이라고 하더라. 그죠?
뭐도 있고요. 형질도 있고 대립형질도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겉으로 나타난 것들을 한글로 읽어주고 우리가 그걸 표현형이라고 해요. 한글로. 그지? 완두콩 모양이 뭐야? 둥글둥글해요. 완두콩 모양이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그죠? 둥근 완두콩이에요. 황색의 완두콩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형태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어준 거. 그게 표현형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둥근 완두, 색깔은 황색인 완두, 그지? 녹색인 완두, 그 색깔들 그대로 읽다 보면, 그지? 어때? 너무 한글이 길어. 그래서 그 한글들에 대한 텍스트를 간단하게 알파벳 기호로 우리가 나타내자.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서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라고 나타낸 그 약속들, 우리는 그걸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항상 여러분이 그 전에 체세포 분열 또는 생세포 분열 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세포는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핵을 가지고 있고, 그죠? 핵 속에 엄마로부터 받은 정보와 아빠로부터 받은 정보가 항상 상동 상태로 정보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염색사 위에 아빠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상동으로 엄마한테 받은 거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긴 아빠한테 받은 정보와 엄마한테 받은 정보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 그지?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완두콩 모양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둥글게 해주는 정보를 줬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엄마는 서로 비교되게끔 주름지게끔 해준 정보를 줬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알파벳 기호, 임의의 알파벳 기호로 2개씩 나타내기로 한 게 이게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항상 2개씩으로 표현해주는 거야. 왜 항상 2개씩으로 표현해주냐면, 항상 체세포상 우리는 상동 상태로 정보를 갖고 있잖아. 부계로부터 정보 하나 받고 모계로부터 하나 받아서 상동 상태로 있으니까 늘 2개씩 나타내줘야 되는 게 맞아. 그죠? 왜 항상 이 유전자형을 2개의 기호로 나타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반씩 정보를 물려받아서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정보를 받아, 그지? 상동으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색깔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똑같은 정보를 줬을 수 있어. 아빠도 황색에 대한 거, 엄마도 황색에 대한 거. 그죠? 2개씩 나타내줘야 돼. 그리고 아빠는 녹색에 대한 걸 정보를 줬을 수도 있고, 엄마는 녹색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줬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항상 2개씩 기호로 나타내주는 걸 우리는 알파벳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죠? 황색 완두예요, 녹색 완두예요. 얘기하기 길게 풀었을걸? 간단하게 쓰면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순종과 잡종, 우리가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잡종. 오케이? 자, 순종은 하나의 세포에, 그지? 하나의 세포의 모양에 대한 정보와 색깔에 대한 정보, 키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각각의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겠잖아. 그 여러 가지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었을 때, 그럴 때 순종에 대한 건 뭐냐면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 정보들이 다 똑같은 걸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키 큰 거, 아빠도 키 큰 거 정보를 주고, 그죠? 엄마도 색깔에 대해서 황색을 주고 아빠도 황색을 주고, 그죠? 네, 각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하나씩 나타내잖아. 그럼 나는 유전자 하나만 갖고 있나? 여러분 하나만 갖고 있나? 얼굴만 하더라도, 그죠? 얼굴에 나타나는 표현만 하더라도 뭐 얼굴에 뭐 각진 형태, 그죠? 사각턱인지 아니면 네모난 턱인지 아니면 코의 콧방울의 형태, 입술의 인중의 길이, 그지? 이거 다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에 의한 복합적으로 나열된 표현형이잖아. 그러면 쌍꺼풀이 있다, 보조개가 있다 없다, 이마선이 어떻다, 귓볼이 어떻다, 얼굴만 하더라도 10개 넘어 표현형 가지수가. 그럼 그 각각들이 각각의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정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쌍꺼풀이 있다 없다, 보조개가 있다 없다, 모두 다 똑같은 정보를 싹 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순종조합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순종은 그냥 하나의 유전자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받은 정보가 똑같을 경우, 근데 이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 조합이 다 순종이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싹 다 모두 잡종입니다. 부계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정보들이 어떤 유전자는 똑같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유전자는 서로 다르다. 그럼 전체의 종합으로 따지면 우린 잡종인 거야.
오케이? 부계로부터 모계로부터 받은 게 서로 다르다. 그래서 대문자 T, 손자 T, 그지? 엄마 아빠부터 받은 정보가 다른 거. 대문자 Y, 손자 Y,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를 우리는 잡종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잡종이다. 오케이? 그래서 네, 순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고 잡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지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순종은 자,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적어주세요. 동형접합.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의 총합이 서로 같아요.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은 정보의 합이 서로 같은 걸 우리 동형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당연히 잡종은 뭐라 하겠어?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 각각에 대한 합이 서로 다르니까 우린 그걸 다를 일자에 써서 이형접합이라고 얘기해요.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죠? 동형접합, 이형접합. 그 다음 여러분이 이 유전을 배우시면서 메인으로 키워드로 꼭 잡아가고 가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성과 열성 개념이에요. 우성과 열성 개념. 사람의 유전이나 가계도를 분석하는 키워드에서도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안 헷갈리게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우성은 우등생할 때 열등생할 때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뭔가 더 세고 우성 형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등생 완전 좋아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열성 형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하거나 그런 어떤 호감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유전학적인 서로의 약속인데요. 어떤 유전학적 약속이냐면 순종의 어버이끼리 결혼했을 때 순종의 어버이끼리 교배하여 네, 자손 제1세대 얘를 다른 말로 잡종 제1세대라고 합니다. 오케이? 잡종 제1세대에 표현되어 나오는 형질을 우린 그걸 우성이라고 하자 약속을 했어. 누가 그걸 약속을 지어주셨냐면 맨델이 혼합설로 진짜 자손이 태어나는 걸까? 혼합설이 아닌 형태로 자손이 태어나진 않을까? 라고 궁금해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그 실험을 통한 결과에 의해서 우성과 열성이라는 키워드를 정의 내리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맨델의 우열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우성과 열성이라는 약속들이 정의가 된 거고요. 이걸 먼저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우성과 열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맨델 이전에는 대부분 다 뭘 믿었다고? 혼합설을 믿었다고. 혼합설. 그냥 실제 실험 안 해보고 이제 어떤 그 과학적인 통계학적인 실험을 전혀 해보지 않고 이렇게 해본 거야. 어떻게? 자, 어떻게 했냐? 혼합설은 이거야. 완두콩이 있어. 그러면 순종에 둥근 완두가 있어. 아빠가. 그 다음 완두콩이 있어. 순종에 주름진 완두콩이 있어. 그지? 실험 안 해보고서 무조건 이 엄마와 이 아빠가 서로 결혼하면 그래서 그 자손이 태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빠는 이쪽 반대로 마치 그 키메라라고 하나? 그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지? 야누스라고 하냐? 뭐냐고 하냐? 여기 반이 전혀 다른 거. 반인 반수처럼 이쪽은 둥근 형질이 표현되고 이쪽은 주름진 형질이 표현돼서 무조건 엄마 아빠 반반을 닮아서 자손은 태어나야 해. 라고 믿었던 거야. 실험 안 해봤을 때. 그게 혼합설이야. 근데 진짜 그럴까? 궁금해서 맨델이 그럼 진짜로 제대로 뭔가 실험을 해야 하니까 또 워낙 식물학자셨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케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다가 자, 왜 완두콩을 사용했냐면 일단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에 알맞게끔 실험을 할 거야. 근데 완두콩이 일단 혹시 실험이 잘못되더라도 다시 뿌리를 뽑아서 버려서 다시 재배를 시켰을 때 싸 일단 종잣값이. 그치? 값이 싸고 그리고 한 세대가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웠어? 그 가설에 의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그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태어나면 이 과학자가 이 생물학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태어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뭐 몇 대 몇 업에 걸쳐서 내 자손들에게 내 결과가 확인되는지 확인해봐라 이럴 수 없는 거니까 한 세대가 짧아서 원했던 결과만큼의 데이터가 잘 나와줘야 돼.
근데 완두콩은 이 태어나서 그 다음 자손이 태어날 때까지 세대가 좀 짧은 편이고, 근데다가 그 하나의 세대에서부터 열리는 자손의 개수도 많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세대도 작고, 그죠? 완두콩의 연구재료로 자주 사용했었던 이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연구재료로 잘 사용해줬었던 이유, 값이 싸고, 그지? 값도 싸고, 근데다가 값도 싼 데다가 또 어때요? 자손수도 많아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짧아요. 자손수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유의미합니다. 통계 처리가 신뢰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표본 유전학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텃밭에다 키워봤어. 여기 텃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렸어. 뿌리 나오고 이제 이렇게 줄기 자라고 콩이 이렇게 열렸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쪽 텃밭에서는 계속 순종해. 둥근 형질을 가진 완두만 고정되도록 이쪽 텃밭에 여기서 나왔던 둥근 완두들 있죠? 그래서 둥근 완두들끼리 계속 교배를 시켜서 두 번 세대에서 또 둥근 거, 그다음 세 번째 세대도 또 둥근 거, 네 번째도 또 서로 교배해서 계속 둥근 거, 한 7번까지 서로 교차 교배를 시켜서 둥근 형질의 자손들만 나오도록 고정시켰어. 왜? 순종을 얻어내야 되니까. 오케이? 너가 순종인지 너한테 말을 걸어서 난 너 순종이 너 대문자를 맞니? 이렇게 물어봐서 그걸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 계속 순종이 태어난지를 눈으로 실제 확인해봐서 확정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순종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도록 이쪽 텃밭에서는 계속 한 7세대에 걸쳐서 계속 순종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또 다른 텃밭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콩을 뿌렸어. 이 콩을 뿌렸어. 그래서 주름진 완두콩이 태어난지를 계속 확인해 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얘네들끼리 계속 교배해서 혹시라도 둥근 완두콩이 나왔다 그럼 얘를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되겠지. 그치? 순종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몇 세대에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끼리만 계속 교배해봐서 계속 주름진 것만 확정되어서 나온지를 계속 확인해 본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D-Day가 됐다. 너 완전 순종의 주름진 완두콩. 그치? 너 완전 순종의 둥근 완두콩으로 확정이 됐네. 그러면 이제 D-Day 때 어떻게? 얘를 꽃가루를, 자, 꽃이 펴요. 그럼 꽃이 피면 이렇게 이제 수술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똥 아니야. 꽃이 폈어. 꽃 수술, 그죠? 꽃잎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진짜 주름진 형질에 대한 얘를 둥근 거랑 이렇게 교배해줘서 태어난 자손이 어떤 자손이 태어난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봐야 되겠잖아. 근데 주름진 형질에 대한 꽃가루가 또 셀프로 주름진 거에 묻는다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꽃가루는 수술에서만, 이거 가끔 문제 나올 때 근본적인 걸 많이 물어보니까 이것도 이해를 들어야 돼.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꽃가루가 여기 안에 안 날라가, 수술에 해당하는 꽃가루만을 붓으로 막 긁어 모았어. 그리고 얘 꽃가루가 혹시라도 여기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일단 붓으로 긁어 모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둥근 완두콩 꽃이 폈겠지. 근데 둥근 거에 대한 이 꽃가루가 둥근 거에 셀프로 이렇게 붙어서 둥근 거로부터 둥근 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뭔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둥근 것의 형질에 대한 꽃가루는 다 따서 버렸어. 오로지 뭐를? 주름진 형질에 대한 꽃가루를 묻혀주기 위해서, 붓으로 묻혀주기 위해서 주름진 형질에 대한 정자를 전달해주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정자를. 동물의 꽃가루가, 식물의 꽃가루가 동물의 정자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니까 여기 형질에 대한 게 이쪽으로 붙어질 수 있도록. 근데 자신의 수술에서 나온 둥근 게 자신 거랑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둥근 형질에 대한 꽃이 폈을 때 수술들은 다 따줬어. 다 제거.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둥근 형질에 대한 꽃이 폈을 때 둥근 형질에 대한 뭐들은 이 수술들은 다 제거를 시켜줬다고. 싹 다 제거해주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공급받은 이 꽃가루를, 주름진 것에 대한 꽃가루를 묻혀줘서 여기서 어떤 자손이 태어난지 본 거야. 오케이? 이 실험을 7번 유사하게 여러 번 걸쳐서 누적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야, 실제 내가 이렇게 실험해봤더니
어떤 자손이 태어나냐면 자손제 1세대거든? 분명 주름진 걸 묻혀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태어난 얘네들의 완두콩의 모양을 봤더니 싹 다 모두 다 둥근, 분명 주름진 거를 묻혀줬는데 다 둥근, 주름진 꽃가루 묻혀줬는데 다 둥근 자손을 봐봤더니. 오케이? 얘를 순서를 바꿔서 실험해도 똑같더라고. 주름진 완두콩에 내가 둥근 거에 대한 꽃가루를 긁어 모아다가 주름진 완두콩의 수수를 제거하고 주름진 완두콩의 그 꽃 암술대에다가 둥근 거에 대한 걸 묻혀줬었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네들도 다 똑같이 다 둥근 완두콩의 모양들만 나오더라고. 분명 주름진 걸 줬는데 또는 둥근 걸 줬는데 서로 다른 형질을 줬는데 자손제 1세대 때 한 가지 둥근 형질들만 나오더라고. 몇 번의 실험을 했고. 그래서 F1 때 발현되어서 나온 이 형질을 우리는 얘가 조금 더 지배적이니까 나온 것 같다. 발현돼서 나온 형질을 우리는 무성이라고 얘기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붙여줬는데 자손제 1세대 때 표현되지 않은 형질을 우린 그걸 열성 형질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오케이? 우성과 열성의 정의는 순종의 엄마 아빠들끼리 결혼시켰을 때 그 순종들끼리의 부계 무계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자손제 1세대 때 이렇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면 둥근 건 엄마 아빠도 다 둥근 걸 갖고 있는 거니까 순종이고요. 그다음 이쪽은 엄마 아빠도 주름진 걸 갖고 있으니까 다 순종이죠. 그죠? 그리고 자손제 1세대 때 결혼을 시켰어. 근데 우리는 생세포 분열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멘델은 이 실험을 통해서 조금씩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분리법칙에 대한 걸 조금씩 생각을 해낸 거야. 그래서 처음 제안을 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하다 보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형질이 뭐 아빠 세대랑 그 자식 세대랑 그거의 손녀 손자 세대가 막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의 형질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일정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는 이 두 개가 모양에 대해서 둥근 걸 결정해주는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그 다음 자손에게 가진 않을 것 같고 둘 중에 하나씩 갈 건데 순종이다 보니까 한 종류만 갈 거고 이 다음 자손에게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순종이다 보니까 주름진 걸 결정해줄 때 얘도 순종이다 보니까 둘 중에 어떻게 나눠지더라도 주름진 형질만 갈 거고 그죠? 근데 자손은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서로 다른 유전인자를 받았어. 둥근 걸 결정하게 하는 유전인자, 주름진 걸 결정하게 하는 유전인자 서로 다른 걸 받았어. 근데 다른 걸 받았더라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우열의 관계, 조금 더 지배적이냐 덜 지배적이냐 이런 우열 관계가 있어서 겉으로 표현되기는 좀 더 지배적인 둥근 형질이 주름진 형질에 대해서는 우성이다 보니까 겉으로 표현되기는 우성만 표현됐을 거다라고 본 거야. 오케이? 지배적인 이 형질만 표현됐을 거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배적인 형질이 나온 걸 우리가 이 성질, 이걸 둥근 형질을 우성 형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유전 법칙을 우린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었어, 멘델이. 근데 멘델 이후에 우열의 법칙에 어긋나지만 유전이 되는 양상도 있다는 걸 포렌스라는 또 다른 과학자가 알아내서 지금은 예외되는 유전 양상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열의 원리가 대부분 적용되고 우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중간 유전까지도 설명하고 분리법칙까지도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은 151쪽에 1번하고 2번 정도,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3개 문제를 좀 풀어주고 쉬고 있다가 10분만 있다가 오늘 올게. 여러분 쉬는 시간 내가 좀 잡아먹어서 화장실 갔다 할 사람 갔다 오시고 10분만 있다가 와서 1, 2, 3번까지 해주고 쉬세요. 멘델이 실제 혼합설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재배 실험을 해봤더니 자, 뭐에 대해서로 여러분이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셨다면 완두콩 모양을 가지고 실험을 둥근 거, 그 다음에 주름진 거 이렇게도 해봤고 완두콩 색깔에 대해서 황색 완두랑 녹색 완두랑 실험해봤고 그죠? 완두콩 뭐 콩깍지의 위치에 대해서 줄기 끝인지 입의 끝인지를 각각 대립형질을 구분해서 순종들끼리 얻어놓고 그들끼리 교배해서 실험해봤더니 대체는 항상 자손제 1세대 때 얘를 자손제 1세대라고 해 자손제 1세대 때 항상 두 개 중에 반반씩 믹스해서 나온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 색깔만 나오더라고. 한 가지의 표현형만. 그래서 표현되어 나온 걸 엄마 아빠부터 물론 반반씩 물려받았을 건데 그들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있어서 지배적인 것만 표현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표현되어 나온 걸 우성,
가지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받았겠지만 그 다음에 표현되지 않은 걸 우린 그걸 열성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그 당시에 내리신 거죠. 주름진 형질이 열성 돼요? 주름진 형질이 열성.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맨델의 우열의 원리고요. 두 번째 법칙, 맨델의 분리법칙은 그러면 주름진 형질이 자손제 1세대 때 표현되어 나오진 않았지만 도대체 나오긴 할 건가 아니면 아예 사라진 건가 언제 나올 건가 그게 궁금해서 얘네들을 이 자손제 1세대에 해당하는 얘네들끼리를 서로 결혼을 시켜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도대체 주름진 저 형질 여기 좀 지울게요. 그랬으니까 주름진 형질은 그러면 나오긴 할 건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오케이? 주름진 형질 얘는 나오긴 하겠는가? 나오긴 하긴 하겠는가? 등등등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언제 나올까? 자, F1 자손제 1세대들끼리를 서로 교배를 시켰습니다. 오케이, 자손제 1세대들끼리를 서로 교배를 시켰어요. 자손제 1세대 얘하고 얘를 얘하고 얘를 서로 교배를 시켰더니 맞죠? 교배를 시켰더니 예측을 하긴 했어. 만약에 이렇게 하나씩만 교배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서로 반반씩 물려받았을 때 우열관계가 있어서 둥근 것만 표현되어 나온 거라면 그러면 서로 믹스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잡종의 형태일 때 이 다음 얘가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건 대문자 R 하나를 갖고 있는 거거나 또는 소문자 R 하나만 갖고 있는 거거나 두 종류를 자손들에게 줄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똑같이 대문자 R 하나만 자손에게 주거나 소문자 R 하나만 자손에게 줄 수 있겠죠. T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염색사 위에 이렇게 유전자가 놓여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요걸 내가 간단하게 여기 위에 있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영어 이니셜 T가 아니야. RT, TR 이게 아니고 그죠? 염색사 위에 그 유전자 정보가 놓여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들 많이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색사 위에 요거 정보가 있을 거고 요거 정보가 있을 거고 이거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그냥 짝대기 끄서서 찍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사 위에 아빠한테 받은 염색사 위에 대문자 R, 엄마한테 받은 염색사 위에 소문자 R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건데 이 둘을 결혼을 시켰을 때 그 전에 예측한 것처럼 어떻게 될 거니까 이 두 개가 한 번에 하나의 생세포에 다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이 두 개가 하나의 생세포에 다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서 이거 두 개가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도 대문자 R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 생세포나 여기서도 소문자 R에 대한 정보만 갖는 생세포나 여기도 똑같이 각각 두 개가 한 번에 하나의 생세포 안에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분리돼서 대문자 R에 대한 거 하나만 갖고 있거나 소문자 R에 대한 하나만 갖고 있거나 여기서 분리돼서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 거다 보니까 그들이 각각 만나는 비율로 따지면 엄마 아빠로부터 똑같은 정보를 받은 애나 엄마 아빠로부터 서로 다른 정보를 받은 애나 엄마 아빠로부터 서로 다른 정보를 받은 애나 엄마 아빠로부터 다 똑같은 정보를 받은 애 이렇게가 4개가 태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측을 했어. 왜? 아까와 같은 룰에 의해서 얘도 둥글게 표현됐었잖아. 그치? 얘도 둥근 거잖아. 순종의 둥근 거. 그치? 그래서 요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정량적으로 계산해 본 다음에 너도 둥글게 나올 거고 너도 둥글게 나올 거고 너도 둥글게 나올 거고 너만 주름지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F2 자손의 세대에서 표현형으로 따지면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대1로 나올 것 같아. 돼요? 3대1로 나올 것 같아. 또는 유전자형을 물질을 까봐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예상적으로 얘가 유전자형은 1대 2대 1로 나올 것 같아 라고 예측만 한 거고 실제 여기 실험을 통해 자손제 1세대를 얻어냈고 그 1세대들끼리를 자가교배를 실제 시켜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시켜서 태어난 자손제 1세대 때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18개 돼. 네, 98개 정도 나오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300개. 그죠? 네, 그럼 여기 어떻게 100개. 예측하자면 3대1의 분리비로 나왔죠. 그죠? 3대1. 예상적으로
예제적으로 약간 비슷한 형태면 3대1의 분립이잖아. 그쵸?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어. 어떻게? 둥근 표현형하고 주름진 표현형이 3대1의 분립으로 나올 거다. 이걸 똑같이 서로 다른 표현형에 대해서 완두콩의 색깔에 대해서 황색과 녹색 순종들끼리 교배해가지고 F1 황색 얻어냈어. 그 F1들끼리 서로 다시 교배를 시켰어. 원래 그랬더니 F1들끼리 다시 교배시켰을 때 황색과 녹색이 드디어 녹색이 3대1의 분립으로 나오더라. 색깔에 대한 것도 그렇게 실험해보고 꽃색깔, 보라색, 흰색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실험을 해봤어. 7개 대립형들을 다 실험해봤었을 때 유사한 형태의 F2의 우성과 열성이 3대1의 분립으로 그대로 나오죠. 실질적으로 F1이 이렇게 잡종으로 나오면 이 잡종이 그대로 하나의 생세포 안에 2개의 얘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분리될 때 2종류로 분리될 수 있으니까 생세포가 여기서 분리될 때 2종류, 여기서 분리될 때 2종류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만날 수 있는 확률에 의해서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3대1의 분리비로 태어날 수 있구나. 오케이? 그게 무슨 법칙이야? 그게 분리 법칙이야. 우린 이미 생세포 분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먼저 멘델은 1820년대 예전에 우리 하나 중에서 이 지금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아내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3학년들 특히 잘 들어봐. 3학년 2학기 때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애들도 공부 좀 덜 하잖아. 기말고사 때. 그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쉽게 낸다고 얘기는 해.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 출판사 문제집 한두 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함정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팔지 않아. 근데 예전에 하나 중에서 100점이 안 나왔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거든. 시중 출판사 문제집 푸는 정도였으면 됐는데, 여기 지금 그 뭐지? 광주 영재고 합격한 박땡모 양도, 그지? 그때 당시에 기말고사 때 3학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때, 어차피 3학 2학기까지 점수에 환산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 틀렸어. 97점 맞았거든.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듯이 멘델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연구한 그 식물 이 멘델의 유전법칙 3가지를 제안했던 논문의 이름이 뭐냐, 이걸 1번부터 식물 땡땡이 대한민국, 식물 땡땡이 대한민국, 여기를 이렇게 가로넣기로 함정 파가지고 1번부터 논문 중에 고르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물에 대해서 유익 있게 들었더니 이건 문제집에도 잘 안 나와. 이거 큰 텍스트로 나오지도 안 해.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내가 이렇게 잠깐 흘러가듯이 나오는 거고 별로 거기다 함정 파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하나는 틀리겠다 싶어서 그걸 내신 거지. 나 알려줄게. 내가 그때 지금 함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멘델이 그때 얘기했던 그 논문의 이름,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식물 잡종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게 주로 뭐에 대한 실험이었고, 자, 완두콩을 교배해보는 실험이었고, 그 교배해보는 실험을 통해 순종tab밭의 둥근 거랑 주름진 거로부터 F1 때 둥근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주름진 형질은 언제 나와요? 그럼 F1들끼리 자가교배 시켰더니 드디어 비로소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3대1의 분리비로 드디어 나왔어요. 이걸 분리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게 된 거야. 분리법칙은, 자, 우리가 이미 감수 분야를 배웠기 때문에 좀 수용하기가 수월해. 자, 그렇다면 분리법칙과 다른 독립법칙은 살짝 다른데, 분리법칙까지 관련된 문제를 다 풀고 독립법칙을 가는 게 훨씬 나아. 자, 그럼 여러분이 방금 풀었던 1번부터 4번까지 답을 확인하고 4번을 풀 건데, 4번 먼저 풀어줘봐. 4번 풀고 칠판 지우고 4번을 같이 풀고 또 그 다음으로 쭉쭉 문제 풀게. 4번 지금 풀어줘봐. 4번. 멘델의 우열 원리 분리법칙까지는 좀 수월해요.
우리 하나씩 반반씩 물려받고 표현형의 개념이 뭔지, 그다음 유전자형의 개념이 뭔지만 인지하시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은 부분이고, 이 개념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배울 때 사람의 가계도 분석 문제 풀 때도 나오는 키워드니까 안 헷갈리게 잘 인지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보니까 1번에 OX 문제. 자, 완두씨의 둥근 모양이랑 자 색깔, 모양이랑 색깔을 비교했어. 그럼 모양하고 색깔은 서로 비교 형질에 해당할까? 아니죠. 모양은 모양끼리, 둥근 거 주름진 거, 색깔은 색깔끼리, 황색 녹색인 거. 이게 서로 비교 문제, 대립형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X야. 그죠? 두 번째, 순종은 여러 세대에 걸친 타가수분. 자, 이거 기억해놔. 이 키워드에서 타가수분하고 자가수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네, 타가수분, 자가수분. 타가수분은 같은 유전자가 아닌 서로 다른 유전자끼리 결혼시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유전자형을 내가 겉으로 보기에 바로 딱 보이는 게 아닌데 어떻게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건지 똑같은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둥근 거랑 주름진 건 완전히 서로 다르잖아. 그치? 표현형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결혼시킨 건 타가수분이야. 근데 같아 보이는 표현형을 가지는 둥근 완두의 잡종들끼리 결혼시키는 거, 동일 유전자형끼리 결혼시키는 건 그건 자가수분이야. 동일 유전자형끼리 교배시키는 거. 그건 자가수분이야. 네, 타가수분은 서로 다른 것끼리.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여러 세대에 걸친 동일 유전자끼리 결혼시켜야 대문자알 또는 여기서 소문자알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가수분이라고 해야 되는 타가수분이라 했기 때문에 X.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노란색, 초록색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우리 그걸 표현형이라고 한댔죠? 그래서 옵니다. 자, 네 번째. 표현형은 유전자 구성에서 결정된다. 겉으로 나타낸 표현형은 엄마 아빠로부터 어떤 걸 물려받았고 그들의 우열관계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옵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틀립니다. 라지 R, 라지 Y처럼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를 때를 잡종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잡종의 정의는 뭐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서로 다른 거에 대한 조합이 되어 있으면 잡종이구나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게 서로 다를 때야. 한 형질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라지 R하고 라지 R의 소문자를 항상 열성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둥근 건 순종의 둥근 거랑 주름지끼리 결혼시켰는데 자손 1세대 때 둥근 형질이 표현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둥근 우성 형질을 기준으로 라운드, 대문자 R 그것에 대한 열성을 소문자 R로 주름진 걸 링클이라고 하지 않고 W라고 표현하지 않고 얘와 얘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름진 걸 소문자 R로 표현해줬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닌 모양과 색깔 두 개가 믹스되어 있는 거. 그죠? 그거는 잡종이 아니죠. 모양 색깔 두 개가 믹스된 형태니까 모양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서로 달라야지. 색깔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달라야지. 얘처럼 대문자 R하고 대문자 Y는 얘는 모양에 대한 거고 얘는 색깔에 대한 거가 서로 달리 있는 거니까 얘는 뭐에 대해서 생식세포 중에 하나는 모양에 대한 걸 갖고 있고 하나는 색깔에 대한 걸 갖고 있는 거라 얘는 잡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돼요? 한 형질에 대해서 부계와 무게로부터 받은 게 서로 달라야 잡종이에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한 형질에 대해서 잡종의 정의, 한 형질에 대해서 부계와 무게로부터 받은 게 다를 것. 그게 잡종입니다. 부계와 무게로부터 받을 게 서로 다를 것. 그게 잡종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에 5번은 X고요. 자, 2번에 크로스로 해보면 크다, 작다, 키 큰 거, 키에 대해서 노란색, 홍색, 초록색, 그죠? 둥근 거, 주름진 거, 보라색, 흰색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멘델은 둥근 거랑 주름진 걸 교배했어. 근데 어떤 둥근 거랑 주름진 거? 순종의 둥근 거랑 순종의 주름진 걸 교배해가지고 F1을 얻었는데 이 F1의 원들은 모두 둥근 모양이었다. 그치? 왜? 겉으로 까봤었을 때 다 둥글게 표현됐으니까 겉보기가 둥근 거였으니까. 근데 이때 잡종 F1에서 표현된 둥근 모양이 무성형질이고 표현돼서 나오지 않은 게 열성이더라. 공급받긴 했지만 그 F1 때 안 나타난 게 열성. 그죠? F1 때 표현된 게 무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4번. 오른쪽 그림은 완두를 이용한 멘델의 교배실에서 유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어버이의 두분한두의 유전자를 대문자를 대문자, 주름진과 소문자를 소문자 I라고 할 때 생세포 기억 너무 쉬운데? 대문자 R만 주죠? 기억은? 그죠? 이은? 소문자 R만 주겠죠? 그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서 F1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은 대문자 R, 소문자 R. 그죠? 근데 표현형은 어떻게? 얘가 둥둥게 주름진 건가? 쎄! 그래서 어떻게 표현된다고? 우성형질이 표현된다고. 그래서 얘 표현형은 유전자형은 이거지만 표현형은 둥근 완두까지를 쓰실 수 있으면 되겠죠? 됐죠? 자, 한장 넘겨봐. 그러면 이미 152쪽에 분리법칙은 다 설명한 거야. 152쪽에 위에. 그죠?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체크하실 거 뭐냐? 자, 2번 진한 색에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머릿속에 박을 거. 분리법칙의 정의입니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법칙은 F2가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왔어요. 그게 분리법칙이 아니야. 그 3대1로 나오게 된 근본이 뭐냐?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생세포를 만들 때 대립 유전자 쌍이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세포로 나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지? 잡종인 얘네들끼리 서로 교배했을 때 여기서도 두 종류의 생세포, 라자알만 갖는 거, 소문자알만 갖는 거, 두 종류의 생세포로 분리돼서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었고, 맞죠? 맞죠? 그럼 여기서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었고, 그죠?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었고,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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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이 만나는 확률에 의해서 요렇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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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로 둥근 거, 주름진 거가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더라. 때문이더라.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5번, 6번 지금 완성해줘봐요. 5번, 6번. 5번, 6번. 153쪽 5번, 6번. 어때요? 어려워요? 해볼만 할까요? 자, 5번, 6번만 확인을 해보고 숙제는 해줄게.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들어오면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152쪽에 오른쪽 위에 중간유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중간유선하고 독립법칙 이렇게 설명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 여러분이 숙제로 어디를 해줘 있어야 되냐? 페이지 155쪽에 있는 1번에서부터 155쪽에 1번에서부터 156쪽에 있는 10번까지 분리법칙까지, 오늘 분리법칙까지 했으니까 10번까지 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 6번만 확인해 봅시다. 페이지 153쪽에 5번
자, OX 문제. 완두씨의 둥근 모양하고 주름진 모양이 있다. 둥근 거랑 주름진 건 대립유전자 맞죠? 두 번째, 대립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상의 같은 위치, 즉 상동이니까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이 같은 위치상에 둥근 게 여기 있었어. 그러면 주름진 게 여기가 동원체가 있잖아. 동원체서부터 저기 끝에 주름진 게 여기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그 유전자는 부계와 무계로부터 각각 받았고 상동 염색체상 여기 있다면 여기가 똑같은 이쪽 위치에 있다는 표현이 그 말이야.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같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상동 염색체상에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아서 같은 위치쯤에 놓여있는 게 맞다. 소문자리 될 수도 있고 대문자리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다 그 말이야.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에 2번 옵니다. 자, 3번 유전자의 대문자를 소문자리 때 유전자 대문자가 소문자는 서로 다른 생세포로 맞죠? 이게 정확히 분리법칙에 대한 이야기죠. 자, 네 번째 유전자의 대문자를 소문자를 만들어서 만드는 생세포는 아니 우리가 뭘로 보고 생식세포인데 두 개씩 있어? 아니죠. 하나씩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 이어되겠죠. 그래서 땡. 그죠? 잡종의 둥근 한두를 자가수분했어요. 오늘 배운 거는 잡종의 둥근 한두를 잡종이니까 얘 자가수분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자손에서 우성만 나온다. 에이 우리 뭘로 보고 하나씩 만나게 되면 유전자형은 요거 그죠? 각각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기억부터 비읍에 안 맞는 생세포 유전자 구성을 쓰세요. 기억은 생세포니까 대문자 그죠? 리은은 소문자 맞죠? 생세포니까 디귿에서 라자 소문자리 만들어낸 생세포 두 종류가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도 대문자 소문자 맞죠? 자, 그러면 2번 F2의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은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대1로 나오죠. F2에서 표현형을 물어봤으니까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와요. 둥근 거에 둥근 한두 중 순종과 잡종의 유전자를 물었어요. 그러면 순종과 잡종이요. 둥근 한두 중. 자, 어디를 한정지었어? 둥근 완두 중에서, 그죠? 둥근 완두 중에서. 그러면 둥근 완두가 여기서 둥근 완두 중에서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순종은 요거 하나, 잡종은 요거 두 개. 1대1에. 둥근 완두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한정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둥근 거, 주름진 거, 순종과 잡종의 비가 1대2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자, 내일 수업은 아마 남자쌤이 나가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10개의 문제를 풀어 오셔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